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폴란드에서 K-인프라 세일즈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인프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3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MOU 내용까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원장님.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재건을 비롯해서 지금 거의 원전, 그다음에 이제 방산,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들이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폴란드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가깝고도 먼 나라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나라가 일찍 유럽에 진출할 때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1995년대 대우자동차가 거기서 건설 공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데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와 그다음에 어떤 이 협력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 같은 데는 1999년, 그다음에 삼성 2009년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만 해도 한 400개 정도가 지금 진출이 되어 있거든요. 폴란드를 뭐라 그러냐면요, 유럽의 중국이라 그럽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이니까 모든 물자라든가 그다음에 자본들이 들어가면서 어떤 생산에 굉장히 큰 기지를 만들고 있고요. 폴란드가 국경을 같이 하는 나라가 9개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유럽을 잇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양국이 굉장히 네. 좋은 그리고 빠른 속도로 MOU와 사업들 진전을 하고요. 지금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바로 옆에 나라가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폴란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시면은 네.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여기 화면으로 보시면 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서는 지금 1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건 한 520억 달러 정도를 해서 네. 5.5%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서 직접 사인한 MOU가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그리고 중국과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개발 협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폴란드하고 우리나라는 90억 달러 정도의 교역 물량을 했지만 이것을 급속히 150억 달러까지 지금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폴란드가 놀랍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의 5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네요. 네, 놀랍죠.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 있었긴 합니다. 방산이 많이 수출이 됐긴 하지만 5대 흑자 국가와 우리가 이런 계속적인 협력 프레임워크를 갖고 간다는 거 유럽에 우리가 굉장히 큰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폴란드 9개 국가와 인접한 나라이기도 하고 5대 흑자 국가라고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방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잖아요. 무기도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폴란드에서는 K2 전차와 관련해서 폴란드에서 생산하길 원한다라고 밝히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다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도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평화홀딩스도 그렇고 평화산업, 현대로테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주가 에너지가 조금 낮아졌지만 앞으로 상승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지금 네. 봐지고요. 지금 나오는 대로 지금 124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7조에서 이제 30조가 넘는 부분들이 지금 가는데 K2만 하더라도 지금 1000대에서 네. 물량은 좀 작아졌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까지 해서 860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특히 풍산 같은 데는 폴란드에 지금 탄약, 그러니까 거기 계속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탄약 네. 같은 거는 이제 공장을 짓는 부분,
등등이 계속 지고 있고요. 좋은 뉴스가 하나가 뭐냐면 이런 데에 있어서요 지금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에서 사실 자기 자본금을 늘려가면서 금융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총 124억 달러면 17조 전인데 2022년도에도 12조 정도를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가거든요. 네. 금융이 쫓아붙는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뭐 같이 혈맹이라고 피를 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이런 방산들은 뭐 오늘 조금 내려온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아마 저 6월 27일 날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방산주가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 뭐였냐면 러시아의 쿠데타가 그게 이제 무산될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민감한 게 방산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지 절대로 이 뭐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매물들은 아니고요. 오늘 잘 보시면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 같고 오늘 보면 무역, 자동차, 그다음에 은행, 철강 등이 움직이는 거 봐서는 이것은 세계 전체가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데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많이 지금 뭐 진행되고 있다. 특히 뭐 며칠 전에 미국의 PPI 다 나왔고 그다음에 뭐 또 동결이라는 부분들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지금 그런 수요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부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오늘 시장에서는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살펴볼 만한 섹터는 원전주도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도 나누게 됐잖아요. 뭐 MOU를 통해서 원전 사업 협력을 구축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원전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이죠. 양국 사업자 간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원전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발표문에 보시면 제일 눈길이 가는 게 작년 7월달, 11월달에 했던 MOU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네.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2043년까지 원전이 6기가 지금 들어가는 계획을 지금 폴란드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갖고 갈 거고요. 현재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부분들이 뭐 10메가와트 이하의 초소형 MMR 모듈 원전이죠. 그것들을 지금 뭐 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일단 앞에 내놨습니다만은 원전 6기에 대한 우리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고요. 뭐 1차에서 우리가 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좋은 것들은 이런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사실 LG나 LS나 그다음에 SK나 다 배터리 공장 거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교두보들이 이렇게 굳건하게 있다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리고 무역 투자의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폭발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원전과 관련해서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의 국가철도공단은 도화 엔지니어링과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폴란드 시장을 조금 공략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밖에도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우도 1조 원이 넘게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성공적으로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 이렇게 협력하면서 가장 수혜를 볼 섹터는 어디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교통 인프라가 지금 뭐 MOU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사실 이 지금 뭐 지도에도 나온다면 저런 뭐 도로망이 깔린다는 것은 사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실 또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이런 교통망의 건설 이거는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면 건설주와 교통주 뭐 철도주들이 높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불도저 그다음에 굴착기, 로더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들어갑니다. 재건할 때는 이거는 뭐 공식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쟁이 있은 후에 이런 잔해를 치우는 이런 기계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높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 나오고 도로가 먼저 쓰고 그다음에 건축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이런 굴착기나 불도저하는 우리 두산의 밥캣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데가 사실 먼저 분명히 반응을 보이시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와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는데 이 섹터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원장님? 이제 이거를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착안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 가시기 전에 누가 갔다 왔는지 하면은 먼저 기시다 총리가 살짝 갔다 왔어요. 네. 그러고 나라고 정상을 만나가 그만큼 여기가 이렇게 황금을 캔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조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 재건 과정에서 지금 어마무시한 지금 물자와 그다음에 자금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돕고 그다음에 같이 이익을 나누는 부분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방위적인 건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재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언제든지 이런 큰 전쟁이 종료가 되면은 바로 경기의 상승세로 연결된 우리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질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이지만 이거는 또 다른 경기 상승의 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로 인한 증시의 활황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게 그리고 해석을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재건 섹터 같은 경우는 테마적으로 그동안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실 우리 기업만 뛰어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이 받을 수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근데 종전이 된다라는 거는 다른 섹터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전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만한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재건이라든가 도시 그다음에 이제 재건이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전력들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난방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 철강, 에너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정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재건 과정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정도고요. 어느 정도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는 지금 1조 달러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5.5%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52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분명히 하는데 이게요.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300개, 400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럽 진출하는 데에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게 또 폴란드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이보다는 2배 정도는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사실 황금장이 열렸다고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방사는 우리가 기술까지 지금 이전을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또 풍산이 또 거기서 이 탄약을 만드는 공장까지 세우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올 수 있고요. 사실 폴란드가 우리나라에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네. 대우 자동차가 들어갈 때 1995년도죠. 사실 GM하고 경쟁을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이길 수 수주를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PBR라는 이제 자기네들 고유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경매 그러니까 이제 M&A 하는 시장에 나왔는데 GM하고 우리가 이겨갖고 대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됐어요. 사실 폴란드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크라이나 이 재건 과정에서의 한국의 우수한 건설 능력, 원전, 방산 이런 것들이 혼합됐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교두보가 폴란드에 작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주셨고 거기에 또 폴란드,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짚어봤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sek터도 오늘 살펴보면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방산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지금 섹터 전체로 살펴봤을 땐 3%대 하락률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섹터가 다른 만큼 뭐 폴란드의 수혜를 받는다 하지만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차익 실현 매물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한 텀 이제 넘어가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난 사람 중에 제가 가장 눈길이 갔던 거는 네. 폴란드 총리입니다. 모라비 에츠키라고 이분이요 경제 전문가예요. 경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이 만든 모델이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책임성 있는 경제 발전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나눈 얘기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고 네.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의 능력이 되는 나라 몇 나라 없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많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기대보다는 훨씬 넘는 그런 기회의 땅 여러 번 활용을 합니다만은 폴란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제 시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섹터별로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짜가 보시고 폴란드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폴란드도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각각 가져갈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원장님? 인력 교류가 지금 네.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유럽의 중국이 폴란드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적 교류가 좀 활발히 일어나진 부분. 그다음에 한국 국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금 400개가 갖고 있어서 사실 인프라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거기를 한껏 지금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수출금융 쪽으로 해서 지금 수출입은행이나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에서 자본금을 늘려가면서까지 지금 거기에 금융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합쳐진다 그러면은 사실 서로 윈윈을 떠나서 일단은 아시아의 폴란드의 교두보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듯이 유럽의 공략에 있어서는 폴란드가 갖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그다음에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거는 진짜 상생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폴란드와 우리가 상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짚어봤던 주제에 대해서는 방산과 그리고 원전 인프라 쪽 저희가 살펴봤는데 추가로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는 없을까요? 이제 인프라가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실 이제 따오고 와야 될 부분이 이제 에너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원전하지만 폴란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가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의료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K-메디칼이 지금 한번 아주 세계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왔고요. 특히 이제 이런데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병원을 차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 같은 거 하나 차려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는데 웨어러블 차게 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전자산업부터 의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도 재건할 때 도와줬죠. 그다음에 여러 나라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갖고 가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휘를 해주시고요. 일단 아까 공식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잔해를 치우고 그다음에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집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이 많이 이제 파괴가 되고 이 거주지가 없어진다면 사실 우리 K컬처에서 해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옥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